에서도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요. 조금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장수생에서 지금은 40대 한의사인 따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의대 교육과정에 대해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은근 양반 과목이 많았죠. 한의사도 진료에 필요한 의료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양방병원에서 검사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저질환도 한두 개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한의사도 양방병원의 검사나 진단, 질환별 예후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방적인 진단과 한방치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라고 환자창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은 치료를 위해서 논문도 자주 참조하고 SCI급으로 논문 내시는 한의사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30대 초에 한의대를 가겠다고 수능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2년 동안의 공부 기간을 거쳐 경희 한의대 합격에 성공했습니다. 한의대 6년 과정을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40대 한의사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는 뭐에 씌였는지 한의대만 목표로 공부했었고 가나다군 모두 한의대에 원서를 썼었습니다. 적성을 크게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졸업 후 현실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어디든 낼 수 있었지만 그냥 한의대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때 성적이 가탄 2개로 4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92점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닥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제 적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수능 공부하시는 장수생을 위한 한의대 좋은 영상 1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한의대 학교생활과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탄 영상에서는 한의사의 진로, 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진로를 정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 한의대만 들어가면 한의사만 되면 막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막상 어렵게 공부해서 한의대 들어가 보면 이전 생각과 많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졸업하고 한의사로 일해보면 또 로컬의 현실을 또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좋은 상상만 하고 공부해서 들어갈 테니 오늘 저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도 할 예정입니다. 이치한약수 모두 전문직이긴 하지만요. 성적과는 별개로 개인 적성도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막상 들어가서 느끼는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요. 힘들게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잘 안 맞아서 자퇴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한의대는 일단 장수생 비율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한의대 내에서는 일단 학번보다는 나이를 우선하는 경향도 있고 졸업 후에 한의사로 일하기에 장수생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도 영향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게요. 또 의대처럼 수련의 과정이 필수처럼 인식되고 있지는 않아요. 한의사의 경우 전문의는 메리트가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메리트가 강하지 않은 거지 해놓으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수련의 과정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이니 학부 과정까지 합치면 총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유급까지 걸리면 더 걸리긴 하죠. 한의대도 유급 있습니다. 장수생들에게 대학 6년 외에 수련이 4년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나이가 많은 장수생들이니까요. 그래서 장수생들이 한의대를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대도 물론 전문의 따지 않는 지피도 있긴 하죠. 그래도 한의대 졸업 후 한방병원에서 수련이 거치는 장수생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본인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요. 학교생활 하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수능 공부할 때요, 장수생한테는 한의대가 나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막상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장수생을 배려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에서 동기들과 어울릴 때요, 외우기 게임이나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부분에서 나이 든 분에게는 조금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술은 오히려 제가 더 퍼마셔서 장수생 모임도 따로 있어서 다시 시작한 대학생활도 저는 잘 적응하며 지냈던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 다시 한의대 들어갔지만 학교 생활하기 좋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잘 적응할까,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뭐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졸업했습니다. 아무튼 한의대 내에서는 장수생 비율도 있는 편이라 장수생을 위한 배려 장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수생 모임도 입학하고 알았는데요. 갑자기 나사 모임이라고 연락 와서 당황했던 적이. 나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준말로 장수생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형, 나사 누나, 뭐 새끼 나사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의대만큼은 아니지만 한의대도 공부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예과 1학년, 2학년 때는 전공 몇 개 교양 수업이 같이 있어서 조금 널널한 편인데요. 선배들이 예과 때 많이 놀라고 할 텐데요. 네, 정답입니다. 제가 다닐 때는요, 한의대에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에 하트 시그널에 나왔던 김도균 한의사도 같이 다녔었는데요.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그냥 귀여운 남동생 같았는데 나중에 TV 나온 걸 보니까 어느새 남자가 되었더라고요. 예전 학교 다닐 때는 누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웃으면 참 귀엽던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만큼 잘생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종종 TV에 나와서 한동안 실검 장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뭐 랩도 잘하고 키즈쇼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끼가 많은 한의대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과 때는 나름 여유있게 잘 보내는 편입니다. 저도 나름 술 퍼마시고 잘 보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과 때 처음 한의학을 접하면서 좀 생소한 것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서양의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뭐 이런 것들을 배우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내용도 있지만 뭐 실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진료하지는 않습니다. 예전 한의학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다 옹고지시는 아닙니다. 치할 부분은 잘 발전시켜 나가고 아닌 부분은 과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모든 수업이 양질은 아닌데요. 학교마다 다르겠고 교수님들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초반에는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한의학의 매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의대에서도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요. 조금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야 그렇지 어느 정도 실습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 무서워하던 친구들도 나중에 메스 들고 잘하더라고요. 한의사는 술기가 많은 직업입니다. 침도 잘 나야 하고 추나도 잘해야 합니다. 저는 겁도 좀 많은 편이고 또 쓴 약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침 놓는 것도 잘할까 걱정했었는데요. 처음엔 누구나 다 서툴죠. 학교 수업 때 이런 수업도 하고 실습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점차 좋아집니다. 지금은 또 그 쓴 한약을 매일매일 잘 먹고 있습니다. 한의학 수업을 듣다 보면요, 치료에 있어 접근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전 교육과정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목표는 질병 치료 하나이지만 치료 과정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 수치나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고 처방약이나 필요한 치료가 루틴으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그런 치료 체계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주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화 문제로 침을 놓는 경우에만 봐도 손과 발에 혈자리 몇 개만 놔도 낫기도 하고 또 복부 쪽에 혈자리에 직접 자침해서 낫게 하기도 합니다. 다 나름의 논리가 있고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혈자리나 침 치료에 대한 기전이나 효과는 오히려 서양에서 더 논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동의보감을 기반으로 환자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한론을 기반으로 진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사상체질이나 팔체질로 치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하죠. 침법도 한약 처방도 다양합니다. 치료 과정은 이렇게 다르지만 치료의 목표는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한의학 분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졸업 후에도 공부를 계속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가 주로 다루는 임상 분야가 아닌 다른 쪽 한의학 임상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도 하고 양방 쪽 초음파나 이런 분야로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공부가 취미인 분들이 한의사하기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한의사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많이 대하는 직업입니다. 그것도 세심하게 바라보고 관찰해야 하는 직업인데요.
환자와의 대화도 많고 환자 역시 한의사에게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한의학 교육과정을 보면요,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탕이 깔려있는 학문이니까요. 환자보다는 모니터를 더 확인하면서 진단하고 처방약을 결정하는 양반과는 달리 환자의 체형이나 안색 등의 형상을 직접 살펴보고 복진과 맥진과 그 사람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서 병의 원인을 찾아보고 한의학적 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과 대면하는 시간이 조금 긴 편입니다. 다양한 사람이라 함은 예의 바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요, 진상인 환자분도 출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분들이라면 한의사란 직업이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상 1, 2년 차보다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대하는 법에 능숙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사람 대하는 것에 있어서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라면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죠. 사람을 자주 대하는 게 싫다 하시면 학교 쪽에 남거나 연구실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느 과든지 적성도 중요하고 취업이나 현실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적성과 현실 등을 고려해서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의대 공부에 대해서 1탄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